미 서부에 자리한 유타는 웅장한 산과 호수 그리고 6개 주가 감싸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주로 유명합니다. 특히 미국 3대 캐년 중 그랜드 캐년을 제외한 자이언트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이 있는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몰몬교로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본산지로 근면과 성실을 중시하는 주민들이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실업률 또한 낮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몰몬교의 영향으로 미국에서는 영국계 백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며 이로 인해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2015년에 들어서며 사우스다코타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기도 했지만 2020년 기준 평균 연령은 31.5세로 50개 주 가운데 가장 젊은 인구를 자랑합니다. 주도는 솔트레이크 시티고요. 이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의 눈 덮인 시골 산동네 풍경을 그린 그림과도 같습니다. 치안이 좋고 교육 수준이 높으며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파견됐던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접한 인력을 구하기 쉬워 국제 비즈니스를 하기에 유리합니다. 주의 별명은 벌집을 뜻하는 비하이브 스테이트인데요. 왜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벌집의 주 유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타에서 가장 큰 도시 솔트레이크 시티입니다. 솔트레이크라는 명칭은 도시 근처에 있는 그레이트 솔트 호수라는 염수호에서 따왔습니다. 1847년 브리검령이 이끄는 초기 개척자 집단은 몰몬교도라는 이유로 박해받던 동부지역에서 빠져나와 이곳에 이주해 오며 커뮤니티를 형성했습니다. 수제비 반죽보다 더 잘 뭉치던 이들은 금세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도시는 빠르게 발전해 그레이트 솔트레이크 시티라는 도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1868년에 들어서는 그레이트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지금의 솔트레이크 시티로 바뀌었습니다. 1919년 최초의 대륙횡단 고속도로와 종단 고속도로가 십자 모양으로 통과하면서 도시의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고 서부의 교차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멋진 설원을 갖고 있는 솔트레이크는 스키를 필두로 야외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그리고 종교 관광 등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2002년에는 동계올림픽을 치렀으며 2030년 또는 2034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상태입니다. LGBT 커뮤니티의 본거지기도 해 매해 유타 프라이드라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솔트레이크 시티는 성소수자들에게 친화적인 곳인 반면 교회도 많습니다. 주민의 대부분이 몰몬교를 비롯한 교회에 다니고 있어 도시를 다니다 보면 멋지고 웅장한 교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몰몬교 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근원을 살펴보려면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던 초창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서부 개척 시대와 남북 전쟁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남성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로 인해 늘어나게 된 미망인들을 위해 교회 차원에서는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시절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1890년에 들어서며 미국 정부는 복수결혼 금지법을 발표했고 국가의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진 몰몬교 역시 일부 다처제라는 전통을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전통을 이어오는 일부 신자들이 있어 교회와 정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한 예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윈스턴 블랙모어는 27명과 결혼해 150명의 자녀를 갖고 있습니다. 블랙모어는 150명의 자녀들 덕에 매달 $50,000, 한화로는 4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고 있어 캐나다 세무당국도 골칫거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블랙모어를
중혼 위반으로 기소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6개월 가택연금과 집행유예 그리고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블랙모어는 법원에서 나는 오직 하느님이 명하신 대로 한 것이라며 일부 다처제를 따르는 몰몬교의 교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의 솔트레이크 시티가 있게 해준 호수 그레이트 솔트레이크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거대한 소금 호수 정도 되는데요. 이 호수는 서반구에서 가장 큰 소금 호수로 명칭 앞에 그레이트라는 단어가 들어가기에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곳은 들소로 유명한 곳인데요. 호수와 연결되어 있는 엔텔롭 아일랜드에서는 매해 가을 관람객들을 모아놓고 들소 축제를 벌입니다. 관람객들은 평소에는 보기 힘든 들소를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데 1톤에 가까운 동물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무서울 것도 같습니다. 이와 함께 훈련된 카우보이와 카우걸들이 나와 들소몰이를 하기도 하고 개체수를 확인해 550에서 700마리 정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개체수가 너무 많을 때는 들소의 일부를 다른 지역으로 몰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곳에는 왜 이렇게 들소가 많은 것일까요?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1800년대) 솔트레이크 계곡을 따라 자유롭게 배회하던 들소무리는 1822년 개척자 조셉 워커가 이끄는 원정대들에 의해 전멸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1847년 최초의 영구 정착민들이 도착했을 때 들소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1893년 엔텔롭 아일랜드의 소유주 존 둘리와 오그던 목장 주인 윌리엄 그레스맨은 들소무리를 이곳에 다시 들여 들소 사냥으로 부를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1톤에 가까운 들소를 사냥하기란 쉽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들소를 제거하고 대신 그곳에서 양과 소를 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유타 정부는 들소의 제거를 위해 1인당 $300의 참가비를 받고 라스트 그레이트 바이슨 헌트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들소 사냥인데요. 결과는 송아지를 포함해 55마리의 들소만이 남겨졌습니다. 현재 엔텔롭 아일랜드는 유타 정부가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영양을 비롯해 사슴, 올빼미, 산토끼 등 다양한 동물들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는 유타에는 미국 3대 캐년 중 2곳이 있는데요. 애리조나와 네바다에 그랜드 캐년이 있다면 유타에는 자이언트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이 있습니다. 일단 미국 캐년 중 인기 차트 1위에 올라있는 자이언트 캐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명칭의 발음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Zion을 기독교에서는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는 시온보다는 치욘에 가깝습니다. 영어로는 자이언이 더 가까운 발음이고요. 제가 이 캐년을 검색하면서 시온 캐년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결과의 90%는 자이언 캐년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저는 자이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름의 기원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라고 여겨지는 시온에서 따왔다고 알려졌습니다. 몰몬교도들이 유타에 도착했을 무렵 이 지역을 처음 발견했는데 그 웅장함에 매료돼 시온처럼 넓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의미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1909년 태프트 대통령 당시 국립공원으로 승격하며 무쿤투입 국립기념관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결국 9년 후인 1918년에는 원래 이름을 존중해 자이언 국립공원으로 바꿨습니다. 공원의 면적은 600제곱킬로미터로 서울시의 크기와 비슷합니다.
이곳의 백미인 계곡은 수천만 년 동안 강물이 퇴적암을 침식시키면서 만들어졌는데요. 오래전 바다였던 미 서부 지역의 해양 바닥판이 융기하면서 거대한 고원을 이뤘습니다. 또 일부 지역의 강물이 오랜 시간 동안 떨어지면서 1000m가 넘는 계곡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연과 시간이 만들어낸 경관은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는 감동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이언 캐년에서 2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브라이스 캐년이 나옵니다. 이 역시 미국 3대 캐년 중 하나인데요. 브라이스 캐년에 가면 후두라고 불리는 탑 모양의 바위산이 몇만 개에 달합니다. 이 역시도 물의 힘으로 만들어진 자연의 작품인데요. 빗줄기에 의해 깎아진 바위들 중 비교적 단단한 부분만 남아 이 같은 모양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사람의 키만한 바위부터 10층 건물 높이에 이르기까지 석회질이 풍부한 이 암석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볼 수 없는 특이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특히 브라이스 앰피시터라고 불리는 지역은 마치 반원형 극장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연방정부는 이 지역의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1923년 준국립공원으로 지정했고 5년 뒤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공원의 면적은 150제곱킬로미터, 남북으로는 34km로 서울에서 수원까지의 거리입니다. 붉은색과 오렌지색이 적절히 섞여 있는 멋진 풍경과 함께 수많은 하이킹 코스 역시 이곳의 자랑거리입니다. 오늘은 우리 동네 중국집 왕 사장님이 결혼식을 앞둔 직원에게 주례를 부탁받았는데요. 왕 사장님, 사례비를 얼마나 드려야 할까요? 우리 사이에 무슨 사례비야? 정 그렇다면 신부가 예쁜 만큼만 줘. 직원은 고민 끝에 왕 사장님께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결국 결혼식에서 신부를 처음 본 왕 사장님이 신랑에게 한마디. 얼마 거슬러 줄까? 오늘의 군만두 영상입니다. 유타주의 별명은 비하이브 스테이트, 벌집의 주입니다. 주를 상징하는 깃발에도 벌집이 있고요. 의사당에도 벌집 모양의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벌집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은 벌이 인내와 근면을 상징하기 때문에 1848년에 지역 주민들이 선택했습니다. 초창기 시절 지역 주민들은 자원과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수제비 반죽처럼 뭉쳐야 했습니다. 특히 꿀벌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공동체를 상징하는 면을 보여줌으로써 초창기 이민자들은 자기들의 목적과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같은 이유들은 이곳에 정착해야 했던 이민자들의 간절함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초창기 이민자들이 이뤄낸 업적과 노력들이 현재의 유타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만두 영상 마칩니다.